6.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 사이에선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뺏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규제 지역에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정부가 6.17 대책 가운데 논란이 되는 사항들에 한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혀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게 될지, 또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석용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지금 나섰는데 일단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인데요. 최근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마땅히 옮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는데요. 수도권 집값이 이미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세입자들은 갑자기 현금 충당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당장 전세금을 받아도 갈 수 있는 곳은 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조였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6.17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전세 자금을 회수당하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4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매입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경우 대부분 주택 구입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책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일부 투자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사실상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는 일단 3억 원 미만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세에 살다가 내 집을 사서 나간다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상황인데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규제나 거주 요건들 이전하는 그 기간 같은 경우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더 넓은 폭을 갖겠다라고 한다면은 대출 규제 이 부분을 완화해야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층의 역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지적인 거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네, 그 비규제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풍선 효과 역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 김포와 파주의 아파트 호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접경 지역을 제외한 서울 근접 지역 중에서 김포와 파주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규제 지역 주택 시장이 불안할 경우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김포 한강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택 시장이 급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또 어떤 분위기가 흘러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김포와 파주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법적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지가가 물가의 2배 이상 오르거나 공공택지가 2분의 1, 5대 1 이상 되거나 민간택지가 10대 이상 되어야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텐데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규제할 수 있을 만큼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서 규제 지역이 점차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 또 다른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문제인데요. 정부가 투자자들이 몰리는 일부 지역을 순차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 나감에 따라서 인근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지 않고 핀셋 규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풍선 효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투기 가치가 있는 일부 지방이
규제 지역으로 모두 묶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 지금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이 부분도 지금 잡음이 나오죠. 네, 가장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논란 중에 재건축 단지 분양 문제가 있는데요.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분양에서 실거주 2년이라는 의무 조건이 생겼습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장기 임대 사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무 기간을 줄이거나 삭제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6.17 대책 발표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상당한 시간이 남아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 사업자의 자녀 임대 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종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사업자 중 임대 의무 기간 만료 전에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었지만 민간 보증기관인 SGI 서울 보증의 한도는 여전히 5억 원입니다. 공적 보증이든 민간 보증이든 한 곳에서만 보증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갭 투자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증 한도 강화를 위해 SGI 서울 보증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이번 대책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시장 안정화까지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규제로는 결국 시장 흐름을 잡지 못한다는 일각의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6.17 대책만 하더라도 귀에 따르러는 혼란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